네,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수버디 아나운서 권재은이고요. 엠뱅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5월 하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5월 저희가 첫 번째 라운딩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조금 상승 탄력을 받나 했더니 또 다시 오후장 들어서 좀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이게 사실 좀 패턴을 좀 깰 필요가 있는데 네. 이상하게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날 라운딩을 할 때마다 시장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이제 라운딩. 징크스가 있거든요. 네. 이걸 빨리 좀 깨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오후에라도 시장이 이제 극적인 좀 반전을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일단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4 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포. 네, 오늘 파4홀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네. 근데 오후장 들어서 좀 지수 반전 노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내일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벌써 짐을 좀 싸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괜찮을까요? 오늘 오후장에?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요. 네. 어차피 똑같은 거리를 오잖아요. 근데 조금 제가 늦게 출발했는데 도착은 더 빨리 했어요. 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리에 이제 차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휴가를 휴가 떠나셨어요. 떠나신 분들은 다 이제 휴가를 떠나셨다는 네.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수급적인 공백이 약간 이제 지수 부진의 이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내일이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또 이게 징검다리 휴일이 이제 이렇게 끼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은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 새벽이 되면 이제 FMC 회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드디어 이제 빅스텝 0.5%포인트 이제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이 이제 거의 단행될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 이번에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빅스텝 내지는 0.75%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몇 번 정도 더 올릴 거냐.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 QT에 대한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월 한 950억 달러씩 이제 채권 매입 규모를 이제 축소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제시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장은 이제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좀 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요 수준에서 더 공격적인 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다소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불행인진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시장은 내일 하루 이제 쉬었다가 금요일 날 또 개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시장은 약간은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많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또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오전장부터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요. 정말 바닥에서 느닷없이 또 올라오고 급등을 있어요.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아직까지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시세 탄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제 DC 네트워크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5G 통신 장비 종목이 그동안 이제 눌러있던 새로운 이제 업종이 또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5월 둘째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장이다. 가장 강력한 이제 테마가 결국은 실적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종목들을 좀 잘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악재들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실적 시즌이다. 실적 모멘텀 남아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라운딩 리뷰하는 리뷰 홀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뷰 홀만 보면 기분이 네. 굉장히 좋고 설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가장 먼저 4월 14일 소개했던 BH,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오, 나이스 버디네요. 우리 네. 매니저님이 밀고 있는 기판 관련주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제 리뷰해드리는 종목들이 다 이제 좀 기판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제 리뷰를 해드릴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했던 종목 뭐 수익이 몇 프로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 종목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새로운 내용들이 좀 부각되는 게 있는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BH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애플향 FPCB 수주를 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플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렇죠. 우려가 조금 있었잖아요. 이게 회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얘기를 할 때 2분기 때 매출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 네. 아이폰 판매량이 조금 이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중국발 셧다운 때문에 네. 중국의 이제 공장들, 생산 공장들이 이제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출하량이 아무래도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올라올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이제 2분기 실적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실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2분기에 안 팔리는 게 결국 3분기로 이연되는 거잖아요. 아이폰 13이 출시할 때도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기류였거든요. 네. 근데 아이폰 13이 글로벌리하게 무려 1억 대가 넘게 이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폰 14가 원래는 2분기 때 공격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하반기로 이제 하반기로 이제 출시를 조금 지연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애플 주가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조금 부침이 있었고 BH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이 좀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BH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대단히 잘 나왔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단기적인 눌림목 조정 이후에 오늘 이제 저점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이폰 14가 하반기 때 출시되면 그걸 하반기 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하반기 때 출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수주는 이제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수준은 이미 2분기 때 찍힌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BH 같은 경우에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때도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연속성을 감안해보면 지금 정도 이제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공략해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닐까. 공교롭게도 지금 가격도 제가 처음 제시해드렸던 딱 27,100원이거든요. 네. 지금도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BH 지금도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3월 22일 소개해 주셨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네, 나이스 이글입니다. 네. 매수 이후에 19% 수익률을 챙겨갔어요. 고점 대비하면 거의 20% 가까운 수익인데 네. 지금은 또 고점 대비해서는 한 11, 2% 정도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왜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프닝 때 5G 통신 장비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1조 원대 5G 통신 장비 수주를 했는데 네. DC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통신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제사이동통신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방에서 이제 사업 승인을 해줄 때 아주 까다로운 투자 조건들을 내세웠거든요. 5G 통신 장비를 얼마까지, 언제까지, 뭐 기준국 몇 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까다롭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 조 단위 때 수주가 얘기가 나온 거지만 추가적인 수주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조금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갑자기 5G 통신 장비 얘기하는데 왜 이수페타시스를 얘기하느냐. 네. 오늘 급등한 5G 통신 장비 기업들 보면은 FR텍, 뭐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좀 세게 급등했잖아요. 네. 안테나 만드는 기업들, 그다음에 뭐 트랜지스터 만드는 기업들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5G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MLB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주로 이제 대덕전자가 삼성전자 쪽에 납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대덕전자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FPGA, 특히나 차세대 반도체 기판 쪽 패키징 쪽으로 투자를 워낙 지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MLB 쪽은 사업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 쪽에서 지금 2020년에 버라이즌 수주한 것도 있고 요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DC 네트워크 수주한 것도 있기 때문에 MLB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대덕전자가 다 혼자 감당하기 좀 어렵겠다.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하이엔드 MLB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5G뿐만 아니라 MMAV 6G라고 하죠. 이 6G 투자가 진행됐을 때는 이수페타시스의 MLB가 삼성전자 쪽으로도 납품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 중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기업들 쪽으로도 MLB를 직접적으로 서버 투자용 이 MLB가 직접적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고객사가 확장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 수주가 이수페타시스한테도 분명히 이제 좋은 호재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수페타시스도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영업이익 이제 가이드라인은 한 140억 정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잡아보시고 140억 정도 나오면 컨센서스 뭐 충족하는 거고요. 140억을 넘어가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 또 단기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오늘은 좀 파란불 켜주고 있지만 5G 장비 후속조로
다음 상승 모멘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두 종목 리뷰해봤고요. 두 종목 버디와 이글을 잡으면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우리 김프로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사연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사연은 6883번님이 원티드랩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3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이글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오, 이글이요. 근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밀렸고 어저께 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대려 밀려버렸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사실은 원래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때도 지금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걸로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실적 추정지 AI 매칭 서비스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강력 홀딩 구간이고 매수하신 가격 위에 한 38,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티드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5299번님이 인선 ENT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11,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버디 종목으로 폐기물 관련주잖아요. 네, 조금 물려 있는데 사실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이 약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보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주가가 좀 들썩이기도 했었는데 어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된 기업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복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폐기물 특히 건설용 폐기물을 주로 하는 게 인선 ENT이기 때문에 업황이 올해 워낙 좋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기대보다 좀 못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고 아마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주가는 좀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요즘에 철강 가격, 철근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철 스크랩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가격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차원에서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12,000원까지는 가격 반등 기대해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파4홀 오늘 진단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어려운 홀에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존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26,300원 현재가로 산목 에스폼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건자재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저는 5G나 바이오 섹터 좀 예상을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일부러 시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좀 심하고 좀 답답한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좀 변칙적으로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내일 또 하루 휴일이 좀 끼어 있고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최근에 국내 정책과 관련된 이슈 얼마 전에 인수위에서 국책과제 110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건설과 관련된 이슈는 정부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가장 좀 뜨거운 쟁점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 하나 좀 다시 보자는 차원에서 삼복 에스폼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와봤고요. 건물의 내벽이 되는 소위 말해서 예전에 거푸집, 예전에는 이 거푸집을 나무 판때기를 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알루미늄 폼을 가지고 거푸집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외벽이 되는 판넬 폼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 알루미늄 폼 시장에서는 점유율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한 1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거푸집의 장점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시공이 좀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나무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폐기물로 그냥 다 버려졌어야 됐는데 알루미늄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다시 뜯어가지고 재조립을 하거나 알루미늄을 그냥 재가공해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사용이 가능한 그렇죠. 거네요. 리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알루미늄 폼이 건설업계에서 상당히 폭넓게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부터 업황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산목 에스폼이 실적도 대단히 빠르게 좀 호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건설 경기 특히나 요즘에는 부동산 거래 자체는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자체는 약간 침체지만 건설 경기는 상당히 지금 좀 뜨겁거든요. 물론 좀 디스카운트 요소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막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약간의 이제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짓겠다고 한 아파트를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라고 해서 안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뭐 또 제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분들 뭐 250만 원 공급, 뭐 500만 원 공급 얘기들이 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적률도 계속해서 올린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되면 더 고층의 이제 아파트라든지 빌딩을 계속 좀 올릴 수 있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건설 경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삼봉에스폼이 신규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착공이 확대가 되면 당분간은 이제 수주 사이클이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에 정말 많이 좀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이 알루미늄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삼목에스폼은 알루미늄 거푸집을 갖고 있는 게 재고 자산이잖아요. 네.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차이까지도 지금 실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구조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역시 이 종목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시장에 조금 더 강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삼목에스폼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매출액이 한 3,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 가까이 지금 급증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플레이션 수혜주 건자재와 관련된 테마가 아니라 실적까지도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3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자재 관련주 중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 오늘 삼목에스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종목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휴장을 맞이해서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저희는 금요일장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